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업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왕도는 아니지만 정도는 있다. 그 방법은 뭐다?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추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굉장히 장세가 어둡든 지금 굉장히 어렵죠. 남들이 다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불장이든 장세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제공해드리는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2018년도 8월 24일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본방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방송에 준한 퀄리티와 어떤 큰 틀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제가 테스트용이지만 쭉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진행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뉴스를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어떤 미션이라고 할까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초적인 보조지표 정도는 스스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총, 그 다음에 CGI, 그 다음에 뭐 코인간, 코인별, 프리미엄 상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될 겁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항상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같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1대1로 항상 24시간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그러한 방법을 숙지를 하셔서 항상 내가 핸드폰을 볼 때 코인 관련해서 컴퓨터를 켤 때 한 번씩 이 보조지표들을 체크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거나 관련 뉴스들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시총을 살펴볼 건데요. 시총은 뭐 다양하게 지금 좋은 UI가 깔려져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크립토 마켓캡을 저는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많은 트레이더분들한테 신뢰를 쌓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마켓캡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여기 보이는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코인 마켓캡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장세가 안 좋습니다. 정확히는 4월달에서 5월달로 지나가는 반등장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현재 9월달을 앞둔 즉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약세장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마켓캡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작년 버블장이 아니라 올해 반등이 시작했던 2월 강세장 이후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났고요. 항상 24시간 기준으로 마켓캡이 변환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볼륨 설정이 지금 몇 프로인지 이제 여쭤보는 운영진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소리 먼저 체크 한번 해보고 소리 문제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확인해보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인 마켓캡은요, 2118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103억 달러에서 대략적으로 24시간 기준 15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코인 마켓캡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지금 프라이스 그래프라고 해서 가격 변동표를 보시면 비트코인만 지금 약간의 반등이 굉장히 한번 세차게 왔었고요.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비트코인과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채 우하향,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GI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GI 같은 경우는 현재 289입니다. 그리고 CG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CGI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제가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네,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이 CGI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를 제외한 바로 금을 의미합니다. 금의 총액, 금 시장의 총 마켓캡 대비했을 때 우리 이 코인 시장의 마켓캡을 비교해가지고 퍼센티지로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의 코스피 지수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89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려운 내용 다 필요 없고요. CGI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 시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몇천억 달러, 2110억 달러라고 하는 시총을 늘 캐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수치보다 좀 더 간략한 지표로 이 CGI를 활용하시면 대략적으로 어젯밤보다 오늘 밤이, 어제 점심보다 오늘 점심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떻다? CGI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에 따라서 시총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유입이,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BTC 도미넌스는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총 마켓 캡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5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것도 역시 작년 버블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 수치는 아니고요.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 기록이 갱신된 겁니다. 53.29%는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비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문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BTC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53.29%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코인별, 코인 간 프리미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중적인 루카7.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전체 코인들을 별도의 설정이 없으셔도요, 대부분의 코인들의 프리미엄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비트파이넥스 기준의 비트코인 마진, 즉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비중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UI까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코인을 살펴보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또는 투자하고 싶은 알트코인들을 세부적으로 봐주셔도 되지만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1.57%의 프리미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속된 말로 김치 프리미엄. 국내 시장이 해외의 물가보다 시세보다 1.56%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자, 이 프리미엄도요, 작년 버블장, 대폭락장이 왔을 때 진입하셨던 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이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비싼 걸 왜 지금 싼 곳에서 사지? 라는 생각. 그리고 작년에 내가 코인을 해봤는데 말이야, 어떻게 됐습니까? 프리미엄이 높을 때 그 버블이 결국은 꺼지더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굉장히 제로가 되거나 역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현재 리스크가 그렇죠. LSK 리스크 코인이 마이너스 1.5%로 우리나라에서 사면 좀 더 싸게 거래가 된다. 물론 국내 거래소 간에도 지금 현재 시세 차이가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메이저 거래소끼리 봤을 때는 메이저 국내 거래소가 메이저 해외 거래소보다 리스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이 없는 것만을 기다려서 거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지만,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볼 만한 요소냐 아니냐, 즉 프리미엄이 높은 게 꼭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1.5%라고 하는 김프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제 어떤 리딩과 상관없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내가 봤을 때 난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 아니야, 그것만 어떤 좀 걸리신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구매하실 때 현재 시장 상황에서 1.5%의 프리미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인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점심 때 제가 여러분들 방송 만나기 전부터 다 분석을 하나하나 하는데요.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봐주시고 각자 관심 있는 코인들을 봐주신다면요, 가장 높은 코인,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코인, 현재 뭐 대쉬라든가 비트코인 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UI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롱과 숏 포지션을 보시는데, 당연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 알트코인의 가격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물 시장도 당연히 이를 반영해서 숏 포지션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얼마 전에 1개월 전, 2개월 전, 그러니까 6, 7월 달만 하더라도요, 여전히 약세 시장이었죠. 중간중간 반등이 있던 거 말고요, 큰 그림을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반등이 있더라도 데드캣으로 결국 마무리가 되면서 꾸준히 우하향하는 저점을 다지는 현상 속에서도요, 선물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과 같거나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요, 최저점은 아닙니다. 5,700달러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이 현재 얼마죠? 맞습니다. 6,500달러, 400달러에 준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저점보다 조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을 압도하는 상황은 올해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일 겁니다. 많아야 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 지표들을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만 보는 사이트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조 지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코인 시장에서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뉴스들 좀 살펴볼게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것은 저와 똑같은 수준 또는 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정보를 수집하시고 알아보셔도 되지만,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 코인업TV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 크실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따로 다 직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코인업TV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들이 저희 사이트에 계속 등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 제 방송만 들으셔도 대부분의 보조지표의 활용, 그다음에 트레이딩 상황,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 알려드릴 거고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내가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뭐 네이버에서 유명한 비트맨 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코인판, 코인톡,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으시죠? 그런 거 정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외국 사이트입니다.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은요, 국내 시장의 특수한 어떤 악재나 호재가 아닌 이상 해외에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그리고 전문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 뉴스를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번역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제가 미리 쭉 한번 둘러봤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애널리스트들이 쓴 글들을 봤는데 최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4일, 오늘 방송에 딱 맞는 8월 24일 따끈따끈한 뉴스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알트코인이 올해 대부분 잠들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알트코인 다 죽어 있잖아요. 죽을 맛입니다. 그쵸? 많은 분들, 특히 작년 연말 시장에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오셨던 뉴비들, 새로운 신규 거래자분들의 대부분은요,
코인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존버하면, 홀딩하면 상황이 어느 정도 보전되지 않을까 했다가 지금 70%에서 94%까지 대표적으로 퀀텀이 가장 심각하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암호화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도 매도가 많이 되었고요. 코인 시총은 반토막이 났지만 코인 시장에서의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몇 프로? 53% 최고점을 갱신했고요. 최고 비중을 갱신을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뉴스 기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대로 적시대가 돼 있는 고정된 뉴스네요. 자,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최고봉에서 80%에서 90%가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가장 낮은 손실을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알트코인이 그들의 죽음, 즉 심정지 상태 또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주고 있는 이 상태를 좋은 구매 기회로 이동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죠? 옛날에는 알트코인이 이 정도로 박살이 나면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 특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BTC 마켓, 사토시 마켓에 가서 알트를 구매하고 비트코인의 상승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전략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현금으로도 자국 어떤 특정 국가의 자국 트레이더들의 자국 화폐로도 바뀌고 있지 않고요. 사토시 마켓을 이용해서 알트로도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뭐죠, 여러분들? 코인의 시총이 증가하는 거죠. 코인의 시총이 증가한다는 건 뭐죠?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해요. 왜 상승합니까? 시총이 증가하는 만큼 자금이 많이 유입되죠. 그러면 알트코인들이든 비트코인든 다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거죠. 비트코인 2만 불 얘기를 했을 때, 12,000달러를 얘기를 했을 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알트코인이 너무나 극심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점유율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사실. 그런 점도 지금 현재 약세장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BTC 도미넌스가 높으면 뭐다, 낮으면 뭐다, CGA가 높으면 뭐다, 낮으면 뭐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조지표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해석드릴 부분들이 항상 일일 단위로 체크를 해드리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에 이미 제가 주석을 달면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저는 전혀 이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이 기사를 택했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들, 부연 설명이 길죠. 긴 설명 속에 다 녹아져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오늘날 시장에는 수천 개의 다른 크립토 커런시가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많아요. 코인 개수가 작년만 해도 뭐 2천여 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더욱더 체크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장의 감정에 상관없이 정말로 의미 있는 코인이냐 아니냐를 상관없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저점을 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만이 왕자로 남아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알트코인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이미 뭐 넘버 2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이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일반 트레이더 분들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차트 상황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네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yes or no, 무조건 흑백 논리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투자 상품들은요, 투자 시장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시원하게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스냐 노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마지막 기사의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변장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알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연말이 되더라도 작년과 같은 연말에 펌핑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ETF 승인 심사가 연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날을 함부로 다른 유명한 네임드들이 해외에서 PR을 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 전자장비가 태풍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차트는 이제 트레이딩 뷰뿐만 아니라 크립토 와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테스트 방송에서 크립토 와치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립토 와치가 렉이 걸려가지고 깨짐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뭐 차트 프로그램 뭐 추천해달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남의 것을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트레이딩 뷰를 추천드리고요. 내가 직접 차트를 조금 분석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립토 와치를 추천해드립니다. 둘 다 너무나 유명한 프로그램이시니까 뭘 쓰시는 상관은 없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 상단에 이 글씨가 지금 조금해서 안 보이시겠는데 지금 딱 글씨가 깨지고요. 그래프가 이렇지 않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차트는 전세계 시장의 주요 거래소는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트레이딩 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7월 23일 기준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까지 그리고 현재 오른쪽 말미에는 8월 24일 현재 지금 시간까지의 차트 흐름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차트 선들과 패턴들에 대한 모양, 지지선, 저항선, 페닉스 라인과 데드라인 모두 다 제가 이미 이전 분석에서 설정들을 했던 겁니다. 제 방송을 미리부터 들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정확하게 다 예측했던 분석들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아가고 있다는 걸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들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PC에 있는 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도식화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공유를 하셔야 될 거고, 그냥 복잡하죠? 복잡한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읍스. 자,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방 압박이 계속되는 등락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6,600달러에서 7,00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뭐냐면, 기존에 이 왼쪽 차트의 왼쪽 편을, 이쪽 부분을 보시면요.
같은 레벨에서 등락 구간이 이쪽 레벨에 존재합니다. 그쵸? 이미 이전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 중심의 또는 뭐 스윙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에서 차익을 실현하겠다. 여기서 이미 수익 구간이신 분들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익 실현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구간이라는 뜻은 뭡니까? 많이 판다라는 거죠. 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저항선에 물려있는 분들, 남들이 판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조정 후에도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엘리엇 파동이 이어갈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데드캣으로 고꾸라진다거나 하락이 조정해서 하락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바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매물대, 이 가격대에서 바로 손절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반등을 할 때 아유 괜히 샀다, 나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 아유 다시 팔아야지, 본전만 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로 난타 트레이더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의 물량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뚫기가 어렵다, 저항을 받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지점들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구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600달러에서 7,000달러 구간이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지우개로 제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야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을 잘 따라오실 수가 있고 이해가 잘 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등락 구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이제 UK, 여기는 이제 6,100달러라고 해갖고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강 지지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는 저는 이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현재 이것을 업데이트를 한다면 여기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바꿔서 데드라인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UK죠. 6,000달러입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6,100달러일 수도 있는데,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근이 만약에 붕괴될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깨지면 반드시 패닉셀이 동반이 됩니다. 높은 확률로 패닉셀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치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점을 제가 분석을 해서 표시를 해두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러한 데드라인이 6,000달러에서 6,100달러 사이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 녹색은 항상 저항선으로 역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단기 저항선 6,800달러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역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맞으면 맞고 떨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반대로 여길 뚫으면 저항을 맞고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항선을 극복한다, 위로 더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트상을 보시면 어떻죠? 단기 저항선 6,800달러를 극복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바로 위에 올해 가장 강력한 저항대 매물 구간인 하방 압력이 기록되는 등락 구간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 레벨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시총도 충분히 따라오지 않고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선물 거래 중심으로 마진 거래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강력한 이중으로 겹쳐 있는
저항선을 뚫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저점을 다지는 것 같이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이렉트로 상승보다는 꺾여져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기본적인 포인트들은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미리 오늘 오후 2시쯤에 2시에서 3시니까 방송 시작하기 한 5시간 반 전쯤부터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오후 장세를 판단을 하고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크립토와치가 이제 망가지기 전에 제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제가 실제로 차트 분석을 했었던 크립토와치 기준의 차트입니다. 9시 기준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저는 이제 드렸고요. 예상을 했고요. 현재 30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6,500달러가 되지 않았죠. 6,500달러 근저리에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볼까요? 자, 21시 기준으로 앞으로 30분 뒤에 21시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반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 큰 그림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1시간 봉 기준 그리고 4시간 봉 기준 이내에 짧은 단기 중기 구간의 차트입니다. 자, 7,000달러까지가 6,8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가 굉장히 강력한 하락 레벨이 쌓여있는 매도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뚫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다 손 치더라도 저항에 맞고 저항선의 역할에 따라서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어디에서 멈추느냐, 어디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되는 곳이 곧 지지선이 구축되는 곳인데 지지선이 떨어지는 바로 이 레벨에서 요 레벨 근처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2파 상승을 통해서 완전히 그때는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엿볼 수 있다. 이때가 되면 당연히 알트들도 반응이 100% 올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 오르게 됐을 때는 시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사토시 마켓부터 시작해서 100% 오를 거라고 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틀리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의 조건에 맞도록 비트코인이 과연 6,800과 7,000달러라고 하는 이중막으로 굳혀져 있는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뚫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6,800달러 이하로 안 떨어지고 근저리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을 본다면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넓은 그림으로도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넓은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는 이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UK를 리테스트, UK를 다시 한번 만지게 될, 최근에 한번 만졌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요 실선들이 바로 이 하락 레벨이 진행 중이었을 당시, 저번 주인가요? 진행되던
구간인데 5,800달러까지 제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5,800달러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이 하락 구간을 통과하면서 더 이상의 하락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2번 라인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락 레벨이 강한 6,600에서 6,800 그리고 7,000 저항선을 뚫지 못하게 되면 피로한 물량들이 피로감에 쌓인 매도 물량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하방 중심으로 다시 UK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UK는 뭐다? 현재 기준으로 데드라인이다. 데드라인은 뭐다? 여기가 만약에 붕괴가 되면 그냥 조금 그냥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패닉셀이 동반이 될 겁니다. 패닉셀이 동반된다는 것은 현재 기준이 되는 이 차트에서 봤을 때 최저점이 5,858달러가 아니라 최저점인 갱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단기 차트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장기적인 차트, 중장기적인 차트입니다. 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5, 6, 7, 8, 9까지 이어지는 가장 악성 매물들도 많이 있고 현재부터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사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전체 물량일지 분할 매도 물량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로켓처럼 계속 우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익절을 하겠죠. 익절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익절은 어디서 진행될 것이냐? 바로 이 저항 레벨 구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뚫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적으로 봤을 때도 ETF가 연기가 됐는데 ETF가 언젠가는 분명히 승인이 될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시도를 또 할 것이고 다음 시도에는 당연히 성공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점점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하반기 내에는 처음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될 거라고 봤지만 지금 CBOE가 9월 30일 날로 밀려져 있는 상황과 현재 미리부터 엿볼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 매수 정화, 그다음에 거래소의 어떤 신규를 열 준비 등등 정말 너무 많은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9월 달에도 약세장이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 ETF가 8월 달에 반등을 하다가 꺾여 내려갔던 것처럼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이 9월 중순, 9월 말, 9월 시장에서도 현실로 마주하게 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요 사이클이거든요. 이 파트는 뭐냐면 얼마 전은 아니고 4월달 기준이에요. 그때 7,000달러 선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쭉 반등을 해가지고 10,000달러 직전까지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제 리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득을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10,000달러가 심리적인 저항선이지 않습니까? 심리적 저항선도 일반 저항선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저항을 막고 매도가 시작될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당시 심리적 저항선이 10,000달러였어요. 이때부터 조정이 이루어졌고 반등을 하는 듯 싶더니
이어지는 엘리엇 5파동, A, B, C, D, E 5파동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하락세를 만든 타이밍이 되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했던 변곡점이 바로 방금 박스를 친 노란색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자,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강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집중해서 보실게요. 잘 보셨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현재 구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제가 미리 사전부터 커뮤니티 통해서 마주하는 분들, 소식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가 경우의 수를 읽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6월 9일까지 이어졌던 하락 패턴이 현재와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같이 지지부진 강력한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상승 21시 전후로 해서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을 가질 텐데, 그 매수 타이밍을 갖고서 이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하락 압박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주말 이후 6K까지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6월 9일까지 보여줬던 하락의 파이널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당장 이 방송이 오늘 테스트 방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비트코인 상황과 그 밖에 뭐 기타 등등의 보조지표 움직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엔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장 보시고 월요일날 점심장 때에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더욱더 정확성을 가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고요. 거래량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도 한다면 급감을 하거나 매도량 중심으로, 자, 매도량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매도량 중심으로 꽂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줘서 이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아주 높은 확률로 하방 중심의 차트가 그려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까요?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왜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느냐. 선물 거래소만 지금 거래량이 살아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비트파이넥스도 아니고요, 바로 비트맥스와 같은 세계적인 선물 거래소가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중소형 거래소의 강세죠. 최근에 업비트 같은 기존 클래식한 거래소들, 사토시 마켓에서 일부 반등, 기술적 반등이나 펌핑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승들은 있었지만,
생승률이 30%가 채 안 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0몇 퍼센트 정도의, 물론 높은 수익이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놀랍다고 표현하지 않는, 내색하지 않는 이유는 선물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국내 중소형 거래소가 강세가 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국내 중소형 거래소가 오픈을 하거나 여기에 신규 코인이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선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실제로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가면서 단타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코인들은 4000%, 6000%, 600%, 300%, 1000% 보셨죠? 코인이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인빗, 캐셔레스트 등등등.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돌아가고 있죠. 코인원은 뭐 이제 뭐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썸하고 업비트가 국내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어떤 최강의 어떤 거래소 중 하나인데, 비썸은 지금 현재 2번에서 말씀드렸던 국내 중소형 거래소의 강세의 트렌드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이죠. 입출금으로 코인 간의 이동을 막고요. 거래소의 보시 시스템과 어떤 국내 단타 세력, 개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쏠리게 해가지고 막대한 펌핑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지금 현재 아주 태초로 돌아간 상황이고요. 업비트는 신규가 지금 여전히 오피셜로 뜬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의 자금이 들어와서 순환을 하지를 못하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그리고 코인 자체의 하향하는 장세까지 겹치면서 죽을 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와 같은 기존 메이저 거래소의 약세, 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선물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이끌고 있고, 남아있는 그나마 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자금들은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기존에 굉장히 절대다수의 신규 유저를 갖고 있던 업비트는 더 이상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암울한 것이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재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억지로 또는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장투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크나큰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게 이런 원인들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하락이 오래되었고, ETF라든가 어떤 하나의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호재로 뽕을 뽑는 듯한 반등에 그치고, 그 반등 이후에는 하나의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호재를 그냥 아예 제대로 뽕을 뽑고 그 다음에는 책임지지 않는, 바로 시세가 더욱더 고꾸라지게 되고 오히려 반등이 시작됐던 지점보다 실망한 매물들에 의해서 더 깊게 골을 파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 첫째, 현재는 내가 만약 유동자금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단타 중심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동자금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현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시점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비싼 게 아니에요. 현재 750만 원인데 만약에 800만 원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강력하게 매물대라고 예상을 했었던 6,800달러와 7,000달러 사이를 뚫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땐 더욱더 안전한 판단을 갖고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하방 중심의 방향을 잡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래에서 잡고서 반등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굳이 비트코인은 지금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를 이용한다면요. 업비트 외에도 심정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유수의 국내외 메이저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단타를 치거나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타를 리스크가 있는 중소형 거래소에서 단타를 쳐보실 수가 있겠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캐셔레스트와 코인이즈 그리고 코인빗은 한 차례 폭풍이 한번 지나간 상태고요. 돈을 무지하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무지하게 잃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이용해 보실 만도 하지만 지금 이 코인빗과 코인이츠와 캐셔레스트가 가격을 상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비쌈과 같은 입출금 거래 정지, 입출금 중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월 물론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언제 열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단타를 치더라도 원화 마켓도 상관없고 사토시 마켓도 현재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타를 칠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들어가시고 매도를 할 때에는 분할 매도, 손절을 할 때에는 손절률을 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알려드리는 손절률의 어떤 바로미터라고나 할까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다 잡아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과 위험성에 따라서 4가지 정도를 좀 알고서 써주시면 도움이 되셔요. 칸이 좁네요. 5, 6, 70인데 5, 6, 70 욕 같네요. 자, 5, 6, 70 5%, 6%, 7%, 10%가 다 손절률 기준입니다. 자, 손절률은요, 내가 투자 목적에 따라서 방침을 정했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5% 마이너스 손실률이 되면 나는 털고 나오겠다. 정리하겠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제 5% 내려갔는데 좀 있으면은 내가 팔자마자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안절부절 하시다가 6%, 7%, 8%, 10%, 30% 손절을 못하고 누적되실 수도 있죠.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5%, 6%까지 손해율이 났는데 그때 손절을 하기로 했는데 손절 안 했다가 오히려 반등이 시작되면서 기적처럼 수익을 보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요행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최소한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기 위한 그리고 최소한 내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손절률은 꼭 정해두신 기준점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단타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단타는요, 수익을 보는 목적도 있지만 유동자금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해율이 굉장히 누적 손해율로 가기 전에, 손해율이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픽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뭐 본인이 좋아하는 코인이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던 코인을 내가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었다 라든가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6%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스윙이죠. 스윙은 이제 중기적인 픽인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5, 6%의 잦은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7% 정도까지, 마이너스 7% 될 때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보실 필요가 있고요. 10%는 장투 또는 굉장히 안정적인 픽, 안정적인 매수 자리일 때, 즉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한 판단이 든다면 마이너스 10%까지 보시고서 잠깐의 손해를 갖다가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느긋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 기준들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앞으로 무료 채널이든 뭐 특히 유료 채널은 제가 전담을 할 거기 때문에 유료 회원분들, 시청자분들께는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맡기지 않고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잡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상황은요, 길게 보면 좋지 않습니다. 짧게 보면